이제 기록을 시작합니다. 오늘 오지 않은 친구들한테 영상이 갈 것 같고요. 코로나가 많아요, 이슈가 지금 들어보면. 나중에 나한테 보내주면은 집에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현장 친구들도 이제 한번 가봅시다. 우리 저번에 어디까지 해서 했니? 몇 번까지 했었지? 23번까지 했었고요. 24번으로 갑시다. 24번 여러분이 다 숙제를 했으니까 비교적 빨리 따라갈 거라고 믿고 중간중간 그래도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글의 제목으로 갑시다. 제목 유형은요, 일단 그 주제 찾기랑 비슷해요. 주제 찾기 플러스 장명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름을 짓는 센스, 뭐 잡지 기사라거나 신문 뉴스 기사라거나 이제 보면은 뭐 블라블라 땡땡 과연 우리는 이대로 괜찮은가 뭐 이런 거 있죠. 약간 그렇게 멋들어진 제목도 가끔 나오니까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게 얼마나 화려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제대로 이제 그 전체 지문의 주제를 잘 담아내고 있느냐 뭐 이 정도면 되도록 할 것 같습니다. 정답 뭐니? 정답 몇 번 골랐죠? 4번 그렇죠? 네. 맞니? 4번이니? 3번이죠? 네, 3번에다 좀 괜찮아. 아니 단을 자기 답을 고르면 되니까 3번이 정답인데 4번도 꽤나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건 정답이 될 수 없는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갈게요. News reporters 딱 이제 그 핵심 키워드가 뉴스나 이런 기사, 아티클이 될 것 같은데 자, 뉴스에 나오는 리포터들은 are taught 가르침을 받습니다. 뭐 하도록? 자, to start 여기 to start까지 다 밑줄 그으세요. To start their stories with 전명구 수식어. 자,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잡았냐면요. are taught이 이미 수동태죠. teach를 이제 당한 거잖아요. 배움을 받다, 교육을 받다. 투부정사 하도록. 원래 투부정사는 OC였어요. 능동태 문장에서 OC였는데 걔가 돌아오면서 to start가 되거든요. 그냥 동사로 잡아주세요. 어차피 be taught to 예를 들면 이렇게 잡으면 되거든요. 오른쪽에 비동사 taught 투부정사 이렇게 잡으면 투부정사 하도록 가르침받다, 교육받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수동태는 구성성분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투부정사까지 다 긁어서 동사로 잡아주고 그대로 원래 하던 대로 O나 C를 뒤에 잡아주시면 됩니다. 해석할게요. 뉴스 리포터들은 시작하라고 교육을 받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라고 뭐를 갖고 with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갖고 시작하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The first sentence 첫 번째 줄, 첫 번째 문장은 call the lead, lead라고 불리는데요. call the lead에 밑줄이시고 lead가 이제 한번 등장한 말이에요. lead라고 불리는데 contains 그래서 첫 번째 그 문장이 contains 중간에 들어간 건 수식어로 빼면 됩니다. 어차피 중간에 앞뒤로 이제 쉼표도 해주죠. contains the most essential elements O 전명구 수식어. 네. 근데 뭐 어차피 전명구 수식어는 O로 잡아주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해석해 볼게요. 리드라고 불리는 첫 번째 문장은 그 이야기의 가장 근본적인 또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다. 그렇죠? A good lead, 좋은 리드는 그러니까 첫 번째, 잘 만든 첫 번째 문장은 can convey.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convey. 얘들아, convey 뜻이 뭐니? 그렇지, 고마워요. 여기 적자. convey. 그렇지. convey는 뭐뭐를 뒤에 목적어 나오면서 뭐뭐를 전달하답니다. deliver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뭘 전달하는지 봅시다. 잘 만든 첫 문장은 어때요? A lot of information. 많은 정보를 전달합니다. 끝났네요. 쉬우니까 빨리 내려가죠. After the lead. 자, lead가 끝나고 난 뒤에 수식어, 전명구 수식어. Information is presented. 수동태입니다. BPP. 뭐라 그러죠? 정보는 보여져요. 어디에 보여지냐? In decreasing order. 감소하는 순서로 of importance. 중요도가 감소하는 순서로 보여진대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기사를 쓴다고 했을 때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이거 안 그려도 돼요. 세 번째 문장 이랬을 때 가장 중요해서부터 가장 안 중요로 간다는 얘기죠. 이 순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글쓴이의 말은 journalist. 그래서 journalist는 이제 약간 언론과 관련된 신문이나 뉴스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데 journalist들은 call this 이거를 바로 뭐라 부르냐? The inverted pyramid structure OC라고 불려요. 오형식이죠.
목적어를 목적격보로 부른다라는 오형식 컬입니다. 자, 근데 이 단어가 매우 중요했어요. 우리 오늘 숙제한 친구 중에 핵심어를 뽑아보세요 했을 때 얘를 뽑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inverted pyramid를 꼽는 게 아마 핵심어로는 가장 좋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inverted는 심지어 조금 어려워서 그런지 밑에 설명이 돼 있죠. 여기 밑에 inverted 거꾸로 된 이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역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는 원래 위에가 쪼빗한 게 정상이죠. 근데 옆 피라미드가 오늘 나와 있는 어떤 단어예요? inverted pyramid가 되는 거죠. 자, 가봅시다. 그럼 이 structure라고 부르는데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가장 중요한 정보는 어디 있어요? The widest part of the pyramid. 그러니까 피라미드의 가장 넓은 부분이 is at the top. 위에 있다. 그러면 굳이 잡으면 여러분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주어고요. is가 동사, at the top 전명구 수식어입니다. 이때 is는 뭐뭐에 존재한다라는 일형식 동사, 여기 위치, 위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우리 리드에 색칠해 볼까요? 리드는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피라미드의 이 부분. 리드 첫 번째 문장. 내려갑니다. The inverted pyramid is great for readers. 좋대요. 이거는 이 구조는 뭐야? 리더들한테 읽는 사람들한테 좋대요.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해 주겠죠. No matter what the reader's attention span is. 자, 그래서 여기서 reader's attention span은 아마 어려운 말이었던 것 같은데 주의 지속 기간이라고 여기 밑에 아마 단어가 적혀있는데 여러분 찾아봤겠죠? 근데 attention span은 아마 정말 하나로 있는 단어라기보다는 이 글쓴이가 조금 합성어처럼 만든 겁니다. span은 어떤 기간이죠. 이렇게 벌어진 어떤 기간. attention은 주목, 주의니까 주의 지속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봅시다. No matter what은 무엇이든 간에라는 no matter what, whatever이라는 뜻이잖아요. Whatever the reader's attention span is. 읽는 사람의 주의 지속 기간, 주의력을 좀 갖고 집중력을 쏟을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든 간에 whether she reads only the lead,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바쁜 상황에서 읽어가지고 맨 첫 번째 문장밖에 못 읽든지 or the entire story, 또는 약간 여유로울 때 읽어가지고 맨 끝까지 다 읽을 수 있든지 상관없이 The inverted pyramid, 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inverted pyramid 이 구조는 maximizes the information she gets. 여기 얘기됩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색깔 잘못 골랐어. 얘예요. 얘가 중심 주제죠. 별표 양쪽에. 자, 이유를 설명해줘요. inverted pyramid가 왜 그 기자들한테 교육이 되느냐? 결국 이 이유 때문이죠. 옆 피라미드는 maximizes. 서준아, maximize 무슨 뜻이죠? 극대화하다. 고마워요. 극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information that she gets니까 주어 동사에서 목관 되겠네요. 목관된 사라질 수 있으니까 사라졌고요. 해석 갑니다. 그 옆 피라미드는 그녀가 여기서 이제 한 명이 읽는다고 하는 게 불특정 한 명. 그 한 명이 얻을 수 있는 그 정보를 극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 지금 몇 문장째 이 글쓴이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옆 피라미드로 중요도를 나눠서 문장을 구성했을 때 왜 좋냐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think of the alternative. alternative. 네, 도연아 어떻게 해석하니? 그렇지. alternative 밑줄긋이고 대안이요. 잘했어요. 대안을 한번 생각해봐라. 땡땡하고 어떤 대안? If new stories were written like mysteries with a dramatic payoff at the end. 자, payoff는요. 약간 뭐라 그러지? 그 극적인 부분 또는 뭔가 반전 이런 거예요. 반전. 네, 뭐라고 적혀있지 밑에는? payoff. 아, 결말. 네. 반전이라면 약간 그 꼭 반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결말이라고 적어서 결말. 약간 그 엔딩이죠, 엔딩. 그래서 극적인 엔딩을 미스터리 소설처럼 맨 마지막에서야만 보여준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The reader who broke off는 여기서 여러분 중간에 그만두다예요. 그만두다. mid story, 그러니까 이야기 중간에 그만둔 리더들 입장에서는 would miss the point, 그 포인트를 못 맞춘다는 거예요. 분명히 빌드업을 다 짜서 끝에 가서야 이해가 되는 식으로 만들었다면 이 기사를 읽는 사람은 반드시 늘 언제나 끝에까지 읽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기자는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혹시나 중간에 멈추더라도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정보량이 최대화되게 만드는 게 역피라미드라는 거예요. 정답은 이 정도면 여러분도 밑에 뭐 그냥 줄줄 읽으면 될 것 같은데 정답은 중요한 게 3번이었어요. 3번은 읽어봅시다. 3번이 왜 정답이 될 수밖에 없냐면 제목을 짓는다고 했을 때 현지야 3번 한번 해석해줄까? 천천히. 네, 편안하게. 기사에서 어디에 키포인트를 놓는
그렇지,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옆에 적어줍시다, 여러분.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가 나왔죠? 이건 해석을 할 때 의문사 그 원래 해석 있죠? 이거를 옆에다 넣고요. 플러스 뭐뭐 해야 할지로 해석하면 돼요. 해석은 어때요? 뉴스 기사에서 또는 뉴스 쓰기에서 키포인트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라는 게 제목이 되면 제일 좋습니다. 어디에 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맨 앞에 두라는 거예요. 역 피라미드가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한 건 맨 앞에 둬라. 리드도 2번 얘기했고. 정답은 3번인데 다른 번호를 고른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봅시다. 1번 역 피라미드 땡땡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 말도 안 되죠. 이건 역 피라미드를 지금 과학적이나 뭔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역 피라미드 구조대로 중요도를 나누면 기사에서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너무 진지했죠. 역 피라미드가 주인공이 아니야. 2번 갈게요. Curiosity. 서준아, Curiosity가 이 글에서 나온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2번 지우세요. 언급이 애초에 좀 주어가 안 됐으니 말이 안 되죠. 네. 다음에 4번 The more information, the less attention. 얘는 약간은 주객 전도가 됐습니다. 뭔 소리냐면 이거는 뭐라 옆에 적어줘야 되나? 더비라고 하거든.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라 해서 더비라고 부르는 구문인데요. 이 더비는 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 그래서 이거대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더비로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로 해석을 해볼게요. 해석을 해보면 더 많은 정보가 있을수록 주의력이 더 떨어진다. 얘는 뭐 어떤 다른 질문에서 맞는 말일지 몰라도 오늘 이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뭐 진짜 이 사람이 주의력이 결핍돼가지고 우리가 앞쪽에 써준다는 얘기는 없었으니까. 4번은 안 되죠. 5번은 독자들이요. Tell the facts from the fakes. 거짓된 정보로부터 좋은 정보를 찾아내라. 좋은 말이긴 하지만 이게 주제가 아니었죠.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가고요. 우리 4번 이제 25번 풀어주시고요. 25번이랑 26번 풀어주세요. 25, 26 푸시고요. 25, 26은 우리가 필기할 게 거의 없거든요. 네, 그냥 문제 풀고 넘어가면 돼요. 아, 다 해왔구나. 25번 정답 좀 알려줘야 되나? 25번 정답 어디니? 4번. 그렇죠? 4번 어디가 틀렸는지 좀 확실히 봐줄래, 얘들아? 지금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어디가 틀렸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가스 제공량 차이나에서 그거는 카타르에서 3배다. 3배. 인크리스 증가가 차이나가 증가한 거는 와, 이거 계산 엄청 많이 하네. 44 이렇게 숫자를 많이 쓰게 되나. 20. 뭔 소리죠? 잠깐. 내가 말도 안 되지. 네, 자 보세요. 숫자가 틀렸죠? 지금 직접 해봤는데 그쵸? 여기 카타르에서 증가한 부분은 160에서 181이었고요. 차이나에서 증가한 부분은 44. 어마운트가 늘었는데 이건 3배에 가깝지 않죠? 여기엔 이거 좀 적어줄까요, 여러분? 여기 more than 3 times that 에다가 이거 좀 색깔을 입혀주시고요. 카타르의 그것보다, 카타르에서 보여주는 어떤 수치보다 3배 이상이었다. 뭐가? increase가, 증가량이. 근데 그건 거짓이었기 때문에 얘가 틀린 부분입니다. 위에다 내용일치 옆에다 좀 적어줄까요?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내용일치 유형은 1번 집중력입니다. 얘는 시간도 시간인데 집중력을 팍 올려서 정확한 데이터의 차이점을 봐야 돼요. 뭐가 틀렸는지. 둘째, 우리가 집중력을 갖고 풀면 솔직히 못 풀 친구 없어요. 더 낮은 레벨 친구들도 다 풀어요. 결국 여러분의 실력은 어디서 갈리냐? 시간 관리를 얼마나 해서 남들보다 조금 쓰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야 나중에 뒷장으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짰어요. 그렇게 시험표를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도 이런 위주로 하세요. 어디가 틀렸나? 내가 그 표현을 아나. 이 정도고. 하나 옆에 좀 적어줄래, 얘들아? 고3쯤 되면 뭐라 그러죠? 수치나 데이터 있죠? 관련 표현이 중요해져요. 표현을 반드시 암기. 그러니까 이럴 때만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1번 soar, 2번 skyrocket 이런 거 있죠. 그치. 그쵸. 유건아, 여기서 soar 무슨 뜻일까? 떨어지다. 뭐라고? 떨어지다. 2분의 1 확률이었는데 올라가다. 네, 오르다예요. 괜찮아. 그래도 데이터에서 그래도 올르다 내리다 중 하나겠죠. 오르다입니다.
skyrocket은 뭐냐면요, 하늘을 뚫고 오르다기 때문에 너무 매우 극단적으로 오르다, 매우 오르다. 그러니까 하늘을 뚫고 오르는 거예요. soar하고 skyrocket 모두 위로 오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알겠지만 맨날 increase, decrease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좀 긴장하면 되고, 이것도 사실상 준비 측면에서 이게 단어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냥 막 편안한 마음으로 풀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 실력이 늘 겁니다. 넘어가자 얘들아. 25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26번으로 갑니다. 26번 정답 좀 얘기해줘 얘들아. 몇 번이니? 다들 비슷하게 풀었을까? 이건 틀리기가 어려워. 몇 번이죠? 3번. 3번 어디가 틀렸니 얘들아? 선생님도 이걸 다시 읽으려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어디? 전을 후로 바꿔야 돼? 오케이. 이게 4번이 나오나요? 그쵸? After their son and daughter were born. 그러니까 후죠. 네, 이걸로 가면 돼.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다시 볼 때는 이 부분이다, 이 부분이 여기랑 틀렸다, 내용 일치는 딱 이 정도만 보셔도 돼요. 한번 읽어보는 거에 이미 여러분이 연습 많이 했어. 만약 읽어볼 때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야? 옆에다가 읽을 때는 정확하고 빠르게, 맞죠? 그거를 연습해 보는 겁니다. 다시 이런 문제를 만날 일은 없잖아요. 수능에는 단언컨대 0%로 이 지문을 보게 될 거예요. 안 나온다는 얘기지. 왜냐면 똑같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왜 하냐?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지문을 다시 볼 때는 다른 유형들과 다르게 조금 힘을 빼고 틀린 부분 보고 넘어가세요. 넘어갑시다. 다음 27번. 비슷하죠? 네, 27번은 다 풀었네요. 27번에다 몇 번이지? 5번. 왜 그러죠? 여기 있네요. 자, 마지막에 나오죠? The participation fee. 참여비는 포함하고 있어요. 전심과 우리 그 프로그램을 위한 어떤 준비물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다 밑줄 그시고 여기다 긋고 이어주고 넘어갑니다. 쉽죠? 실제 시험 볼 때도 저기서 틀린 친구는 없을 거예요. 28번. 28번 풀어봐 얘들. 시간 줄 테니까 28번 풀어봐. 우리는 무슨 연습하는 거다?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연습하는 겁니다. 28번 풀어주세요. 지금 28번을 푼 질문 29번 풀고 있어. 29번이 꽤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좀 꼭 봤으면 좋겠어요. 다 풀고 또 뒤로 가시고 계속 가시고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속도가 좀 나죠? 네. 내용 일치랑 도표 쪽은 쉽게 풀죠. 28번 못 푼 친구 손. 아직 못 풀었다. 없으면 28번 가겠습니다. 가봅시다. 28번 정답 몇 번이니? 4번 가봅시다. 4번 왜 틀렸죠? 음식은 혼란. 자, it's not allowed. 이건 얘 잘 들어. 내용 일치. 이거 있죠? 이거 뭐지? 일치하지 않는 거 고르면 안 돼. 알죠? 맞는 것 아님. 그거 말고는 여러분이 틀릴 이유가 없고요. 그냥 그거에다가 시간 관리 좀 잘 지켜주시면 여러분이 잘한 겁니다. 정답은 4번이고 여기 적혀있네요. Food is not allowed. 연결해주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29번이 진짜 싸움이에요. 29번 풀어주세요. 29번은 좀 어법 중에서 그래도 약간 그 사이즈가 큰 게 나왔어요. 사이즈가 큰 게 나왔는데 29번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 풀었으면 뒤에 풀거나 아니면 숙제를 미리 해주세요.
29번은 반드시 맞추려고 한번 해보세요. 중요합니다. 29번. 오케이, 29번 아직 못 푼 친구 손. 네, 확실하게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다 풀었나요? 좀 욕심을 내 얘들아. 끝까지 풀 시간 줄게요. 29번 맞추려고 노력해봐. 그러면 딱 2분 더 주겠습니다. 2분 안에 답이 많이 안 나오면은 일단은 수업으로 들어갈게요. 나머지 친구들은 뭐 숙제나 다음 문제 풀고 있으시면 되고요. 이제 1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알겠지만 29번 유형은 정 안 되면 속어법으로 가셔야 돼요. 1번은 정답 안 되고 2번 정답 안 되고 3번 정답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뭔진 모르겠지만 5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가야 됩니다. 1분 남았어요. 오케이, 갑시다 여러분. 자, 29번 펴시고요. 잠깐 눈 감은 다음에 정답을 손을 들어주세요. 나는 1번을 골랐다 손, 2번을 골랐다 손, 3번을 골랐다 손, 4번을 골랐다 손, 5번을 골랐다 손. 오케이, 좋습니다. 눈 떠주세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땐 오답률이 꽤 높아요. 그럴 수 있었던 게, 자, 옆에다 적어주세요. 어법 유형입니다. 어법 유형 옆에 적고요. 총 28문제 독해 문제 중에서 딱 하나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약간 모의고사 점수가 70점대가 나오는 친구들한테는 선생님들이 대체로 이 유형은 제껴라 라고 얘기합니다. 당장 얘 때문에 2점 때문에 자기 시간을 갈아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 잘하는, 여러분 수준은 충분히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조금 잘하는 이 사람 이상이면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옆에다가 소중히 여겨라. 이거를 나중에 보면 어떤 문제집이 있냐면 어법 유형들만 모아온 문제집이 있는데 되게 얇습니다. 왜냐하면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정도 퀄리티로. bless you. 게다가 지금 보시면 2번, 29번은 좀 별표를 쳐주시고요. 약간 어려움이라고 적으세요. 네, 여러분도 지금 그걸 알죠? 자기 오답인지 정답인지를. 근데 실제로 정답은 지금 여기 전체 중에서 한 명 맞았거든요. 그랬을 때 보시면 제일 많은 게 일단 이제 3번이었고요. 그리고 4번 있었고 5번 있고 이랬었는데 2번은 이제 뭐라 해야 돼? Red has placed. 참고로 이거 푸는 방법. 옆에다 푸는 방법 적고요. 1번 적고요. 문법 지식 적용. 이거는 솔직히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썼고요. 뭐 별로 의미는 없고요. 2번이 중요합니다. 2번이 뭐가 중요하냐면 해석은 가볍게라도 꼭 할 것이라고 적으세요. 오늘은 사실 해석이 꽤나 중요한 어법이 나와서 선생님은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이 보는 고1 다른 모의고사의 어법 유형 중에 어떤 거는 해석은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문법만 봤는데 풀리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고3은 그렇지가 않아요. 가볍게라도 해석을 안 하고 그 밑줄 친 부분이랑 앞뒤 그 주어 동사만 찾는 연습을 하는 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a red hat was placed in one of these boxes which had a special bar filtered on the inside. 그 안쪽에 특별히 제작된 바, 누르는 바가 설치된 박시스에 있었다. 예, 쉼표 있으니까 계속적 용법의 주관대입니다. 주격관대. 이걸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겠죠? 계속적 용법의 주격관대예요. 뒤에 head부터 바로 나오고 주어 안 보이죠? 다음에 가서 2번 갈게요. The rate of bar pressing. 그러니까 이거 rate은 비율이란 뜻인데요. bar을 누르는 비율은 automatically recorded, was recorded. 비동사 뒤, 조비 뒤 일합, automatically 부사의 위치죠. 부사의 위치는요. 옆에다가 좀 적어주세요. 빈도부사와 동일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중학교 내내 빈도부사는 조비 뒤 일합이라고 배우는데 그것도 빈도부사도 부사하기 때문에 어차피 조비 뒤 일합이 그냥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그 뭐 또 따로 외우지 말고 부사 전체가 조비 뒤 일합이에요. 네. 대신 부사는 좀 자유로운 면이 있죠. 맨 앞에 나오거나 맨 뒤에 나오거나 그것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문제의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만 조금 일단 키워놓고 해볼게요. 3번. 3번을 왜 틀렸다고 생각했을까? 다른 반 보니까 선생님 생각에 이 might 때문인 것 같은데요. 여기다 잡아보자. 구성성분. The red might press the bar accidentally. 수식어 끊고 or 접속사죠. Simply out of curiosity. 이거 그으세요. 자, simply out of curiosity는 원래는 해석이 단순 호기심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단순 호기심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문법 문제 풀고 있죠. 여러분한테 괜히 걸리적거려요. 저런 부사나 저런 전명구 수식어는 지우세요. 눈에서.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and as a consequence and를 그럼 잡아야겠죠. and or는 지금 별로 쓸데가 없네. or까지 다 지우고 and 그리고 as a consequence 잡고 수식어입니다. 전명구 수식어예요. as a consequence. as가 전치사, a consequence가 명사. 지우세요. 수식어에다가 수식어는 결과적으로라는 해석만 머릿속에 남기고 우리가 문법 문제를 풀 때는 눈에 보이면 안 돼요. 지우면 어떻게 되냐? receive가 동사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제 보면 좀 보이지 않을까? might press 한 다음에 might receive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might press가 동사 1번으로 might랑 이제 그 뒤에 동사 원형으로 잡힌 거고 그 밑에 있는 receive는 앞에 당연히 might이 숨어 있는 거예요. 가로치고 might receive 이럴지도 몰라요. 글쓴이가 약한 추측을 한 거지. 실제 그런 결과가 있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가능합니다. 3번이 가능하다는 점이 그랬고 4번도 한번 볼게요. and began to press it. 이시 아마 bar겠죠, bar. 그렇죠? 네. 그래서 가리키는 것도 분명히 있고 press가 뭔가를 누르다라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얘도 뭐 답에서는 일단 지우겠습니다. 4번은 덜 유력했어요. 5번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그래도 유일하게 맞춘 서준아 이거 어떻게 바꾸면 좋았을까? 거기까지 물론 생각이 갔으면 좋았겠지만 혹시 아니어도 괜찮아. 한번 찍어봐. 뭐라고? 과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가볼게요. 이게 진짜 어려웠어요. 이게 사이즈가 컸던 게 7번에 좀 별표 칠래? 얘가 왜 어려웠냐면요. 밑에다가 전체 실험의 맥락이 필요. 알겠죠? 뭐 귀신 같은 사람은 그냥 조금 보고 했겠지만 개인적으로 선생님도 포함해서 웬만큼 어법 문제 풀던 그 해석에 쓰는 우리의 에너지 있죠. 그 정도 써가지고는 못 풀만한 문제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 결과를 comparing 동명사 주어가 될 거예요. Comparing results from rats. 다음에 results from rat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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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잡아주세요. with. 굉장히 무서웠는데 왜 그러냐면 자, 일단 이 gives는 뭐로 바뀌었어야 되냐? given으로 바뀌었어야 돼요. 근데 given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한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어의 덩치가 굉장히 커집니다. 주어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with 앞까지가 가게 돼요. 심지어 아직 주어가 끝나지도 않았어. 뭔 소리인지 알겠니? 자, 여기 밑에 적으세요. 그 유명한 표현 중에 compare A with B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도 나와야만 한단 말이야. 근데 이 글 속에 파묻혀가지고 너무 큰 주어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어디 나오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저기 with의 밑줄 친 여기가 매우 중요해요. 여기 별표 하나만 더 치시고요.
여기서 어떤 게 나왔냐면 comparing results from rats given the positive reinforcement of food for their bar pressing behavior. 해석 갑니다. 선생님 따라가 주세요. 여기 손가락에 같이 따라가 얘들아. 발을 누르는 행동을 위해 음식이라는 긍정적인 강화 동작을 부여받은 쥐들의 결과와, 알겠죠? 한 번만 더 따라할게요. 선생님 손을 봐야 돼요. 다시 봐봐. 발을 누르는 행동을 위해 음식이라는 긍정적인 강화 요소를 부여받은 쥐들의 결과와, 뒤에 with 나오죠? 두 번째 비교 대상이야. 그것과 those that were, those에 밑줄 그으세요. 얘는 뭘 얘기하냐? rats예요. 이걸 알아들으려면 굉장히 크게 봤어야 됐어요. those rats that were not, 그런 긍정적인 강화 요소를 받지 못한 것과의 비교는, 또는 or were presented, 또는 어떤 애들이에요? 부여받았어요. present를 받았는데 그 음식을 부여받았어. at different rates, 다른 비율, rates가 비율이거든요. 다른 비율로 음식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래. 쥐들과의 비교. 그것은 it became clear, 그걸 통해서 봤을 때, 이거 지금 동명사 주어가 아니었네. 미안해요. 여기 봐봐 얘들아. comparing에 밑줄 그시고 분사 구문입니다. 왜 선생님이 갑자기 깨달았을까? 이 앞에 쉼표를 붙여줬거든. 이 앞에 쉼표를 붙여주면서 지금 주어나 동사 같은 게 사라져버렸어요. 원래 이게 동명사 주였다면 우리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게 뭐야? is였겠지. 단수 취급 받아야 되니까. 근데 is가 안 나오잖아. 갑자기 여기서 쉼표 끊고 선을 긋죠. 이 전체가 분사 구문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비교할 때로 해석해야 돼요. 그렇게 비교할 때, 또는 그렇게 비교한다면 it became clear. 뭐가 분명해지냐면 became clear, 대접속사죠. 뭐가 분명해져? 만약에 음식이 눈에 보이면, 나타나면 뭐의 결과로? 그 쥐의 어떤 행동의 결과로 음식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것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의 미래 행동에. 이렇게 가는데 한 번만 다시 볼게요. 7번이 한 문장이라는 게 놀랍죠. 그러니까 이거 틀리라고 냈다고 볼게. 고1에 이걸 내다니. 자 봐봐. Compare results from rats. 세 가지 종류의 쥐들이 있어. 첫째, 발을 누르라고 음식이라는 긍정적인 강화 요소를 부여받은 쥐들이 있어요. 그 그룹과 A그룹, B그룹, 그걸 전혀 부여받지 못한 B그룹. 그리고 세 번째 그룹, C그룹은 뭐예요? 받긴 받았는데 다른 비율로 받은 그 그룹. 이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또는 비교할 때 무엇이, 이 대절이죠. 이는 가주어네요. 대절이 분명해집니다. 대절 읽어볼까? 대절. 음식이 나타나면 그 행동에, 쥐들의 행동에 따라서 그 결과로 음식이 나타나면 결국 그것은 그들의 미래 행동에 영향을 준다. 알겠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줘야 돼. 이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어. 난이도가 왜 높았냐면 일단 실험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야 했어. 여러분이 째깐 위에서 1번, 2번을 읽고 왔었다면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안 돼. 누르는 거나 이런 거를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 문장이 너무 길었어. 4문장이었습니다. 4문장이 한 문장이었는데, 그리고 분사 구문이 너무 멀리 있었죠. 결과적으로 이거는 문법 문제를 만들려고 쥐어짠 것 같고 실제로 글을 이렇게 쓰면 글을 못 쓴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건 좋은 작문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까지 이겨내는 수밖에 없죠. 자, 시간 잠깐 줄 테니까 이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오늘 배운 지문들 중에서 배울 만한 것들은 지금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집 가서 넣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아까 적었던 필기나 이런 거에서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했던 게 있으면 복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어법 유형 이전 유형들은 사실 점수를 뺏겨서는 안 되는 유형들이에요. 우리 정도 실력이면.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나중에 모의고사를 풀 때 나 이 유형은 자신 있지, 이 유형은 어떻게 푸는지 알지 라는 확신을 가질 때까지 연습도 하시고 뭔가 개념적으로도 아셔야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 그래야 돼요.
그러면 얘들 가자. 30번 가자. 30번 선생님 해설하고 오늘 수업은 끝나게 될 것 같은데요. 30번 문맥상 낱말의 쓰임 여기로 가겠습니다. 문맥상 낱말의 쓰임. 일단 여기는 좀 적어주세요. 쭉 보시고요. 1번 어휘성. 이때부터 약간 본격적으로 우리 학원에서 레벨이 좀 안 되거나 영어 수준이 조금은 좀 밀리는 친구들이 그때부터 마구 떨어져 나갑니다. 극단적으로 떨어져 나가요. 문맥상 낱말의 쓰임 그때부터 확 떨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중에서 모르는 단어가 2개, 물론 앱처럼 모르진 않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고2쯤 되면은 여기서 어려운 단어 2개만 몰라도 그냥 혼자서 어려움 싸움 하는 거야. 어휘 싸움 옆에다가 2번 하고요. 흐름이에요. 흐름 읽기. 흐름 읽기고요. 오늘 지문은 사실 이렇게 약간 방향성을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쉽지는 않은데 괄호치고 대부분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세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4개는 다 이쪽인데 한쪽만 나머지를 얘기한다거나 뭐 이런 식이에요. 물론 그것도 조심해야 될 게 옆에다 적자. 얘는 고2까지는 거의 통하는데 단 고3 때 해당 의견 A 주장의 반박에 동조하며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당장은 마주치기보다는 조금 이런 게 있나 보다 하다가 나중에 점점 높은 수준의 지문을 보면 나오게 될 텐데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로 만약에 표시한다고 하자. 다 글쓴이의 주장하고 일치해. 근데 하나만 마이너스야. 이렇게 풀리는 게 고1, 고2까지 지문. 고3 지문은 상대방은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주장 쪽에서는 이렇게 클레임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때 그게 맞지. 그쪽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가봅시다. 오늘 같은 경우 첫 번째 문장부터 할게요. Let's return to a time in which의 세모 잡고요.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어버렸죠. 그리고 얘는 지금 when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관계 부사로 바꿀 수 있어요. 앞에 선행사가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Let's return to a time when photographs were not in living color. living color이니까 약간 반짝이는 실제 컬러 색깔, 흑백이 아니라 컬러 색깔이 사진이 아니었던 시대로 돌아가 보자. 그러니까 흑백 사진 시절로 돌아가 보자. During that period, 전면구 수식어죠. 그때 기간에는 people refer to, 사람들은 뭘 언급했냐, 뭐라 불렀냐면 사진을 그냥 사진이라 불렀다. 자, refer to, 뭐뭐를 언급하다, 부르다. pictures를 그냥 사진이라고 불렀다. 뭐라기보다, rather than, 전치사로 쓰였네요. 전면구 수식어입니다. 흑백 사진이라고 말하기보다. 흑백 사진밖에 없었던 시대에는 흑백 사진이라 부르지 않았다는 거지. 왜냐면 사진이란 건 다 흑백이었으니까. As we do today. 이건 접속사죠. 접속사에서 나왔고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뭐뭐처럼의 접속사입니다. as예요.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흑백 사진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흑백 사진과 구별되는 다른 종류의 사진이 있을 때만 흑백 사진이라고 하겠죠. 오른쪽 3번 문장 볼게요. The possibility of color. 색깔의 어떤 가능성은 did not exist.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요. So, 그래서 it was unnecessary to insert. 자, 얘는 투부정사가 진주어네요. 이식 가주어죠. 넣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물 흐르듯이 불필요했다. 왜냐면 흑백 사진일 때는 다른 가능성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불필요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굳이 insert, 삽입하다, 넣다예요. 뭘 넣어요? 형용사 흑백이란 말을 사진 앞에 넣을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다. 그럼 벌써 1번이 든든해요, 여러분. 이건 지금 약간 쉬운 지문인 게 1번이 든든하게 사라지잖아. 1번은 어쨌든 글쓴이의 주장과 지금 일치해요. 글의 흐름에 딱 어울립니다. 내려갈게요. However, 그러나 suppose, 만약 가정을 좀 해봐라. We did include. suppose 잡고요. 명령문이에요. 대절이죠. 우리가 실제로, 가정이 아니군요. 뭔가 상상해봐라. 우리가 실제로 did include, 두 강조용법입니다. do, does, did의 동사원이었으면 강조용법입니다. 실제로 포함했다. The phrase black and white이라는 동격으로 보세요. 네, 그냥 이 black and white, 그러니까 흑백이라는 이 구를 실제로 우리가 포함했다고 한번 상상해봐라. Before the existence of color photographs. 그러니까 실제 컬러 사진이 존재하기 전에 그랬다고 생각해봐라. 네, 이거는 그냥 전면구 수식어죠. Before 다음에 명사 나오네요. 뒤에 나와서 by highlighting, by 플러스 ing 뭐뭐 함으로써 강조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동사로 쓸 때 highlight은 강조하다. 강조함으로써 뭘 강조해요? That reality, 그런 현실을 강조함으로써
We become conscious of current limitations. 우리는 become conscious. conscious는 뭐뭐를 의식하는 입니다. 우리는 뭘 의식하게 되었어요? Of current limitations. 현재의 어떤 제한점, 한계를 인식하게 돼요. And 그리고 thus 그러므로 부사입니다. Open our minds. 그래서 동사 2번 나오죠. 우리는 our minds를 어디까지 이렇게 열어내. 우리의 minds, 우리 정신세계를 새로운 가능성과 잠재적인 기회로 열어내게 된다. 흑백 사진이만 있었던 시대로부터 컬러 사진이 등장하니까 구분을 하면서 얘는 흑백, 쟤는 컬러라고 하면서 우리의 어떤 사고의 지평이 넓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여러분이 봐봐. 이번에 하이라이트 강조하다는 되게 잘 들어맞습니다. 왜냐? 강조가 됐겠죠. 실제로 저런 일이 일어나면은 우린 깨닫잖아요. 아, 흑백 사진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우린 더 높은 것도 만들 수 있었겠구나 하면 되겠습니다. 내려갈게요. 두 번째 예시가 있는데 세계 1차 대전 예시를 하거든요. 이건 되게 슬픈 예시기는 하지만 되게 정확하죠. 1차 대전도 주어진 이름입니다. 주어지다 BPP 수동태예요. That name, 여기는 목적격 보어였던 친구가 온 거죠. 이걸 목적격 보어로 잡지는 않아요. 수동태는 그 뒤에 부정성분을 잘 잡지 않거든. 근데 얘는 능동태였을 때 원래 IODO였겠죠. 미안해. OC가 아니고 IODO네요. 그래서 얘는 DO입니다. DO. 얘가 DO죠. 그래서 이 DO를 사형식의 수동태예요. 그 이름을 부여받았다. 세계 1차 대전에 only after, 언제 후에서야 비로소 World War II, 세계 2차 대전이 발발된 이후에서야 드디어 이 이름을 받았을 거다. 이것도 당연히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죠. 맞는 말입니다. 너무 잘 들어맞아요.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우린 그런 이름을 주지 않죠. 그때는 뭐라 불렀대요? 1940년 때는 그냥 위대한 큰 전쟁 또는 모든 전쟁을 끝낼 만한 너무 무서운 전쟁 그랬다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좀 줄이고 뒤로 넘어갑니다. 이제 점점 다가와요. What if? 만약에 우리가 이랬다면 어땠을까? 세계 1차 대전을 1918년 때 이미 세계 2차 대전 등장도 안 했는데 그때 세계 1차 대전이라고 얘기했다면 어땠을까? 너무 무서운 생각이죠. 그런 건. 왜냐하면 그런 레이블, 이름이거든요. 그런 이름이나 이름표, 그런 태그는 might have made, 이건 약한 추측의 과거형입니다. might have pp,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런 이름표를 붙였다면, 그러니까 아직 2차 대전의 가능성도 없었을 텐데 세계 1차 대전이라 부르는 거였다면 그런 이름표는 이렇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뭘 만들어? The possibility of a second worldwide conflict. 두 번째 세계적인 갈등의 가능성을 이미 그때 예측했을지도 모른다. 그것을 어떻게? 이거 얘들아 이렇게 잡아야 돼. 그것을 unpredictable reality for government and individuals가 목적격 보어예요. 크게 봐야죠. 우리 맨날 중학교 때까지는 make something, OC 이래가지고 그냥 진짜 조그맣게 나오지만 여러분이 긴 글로 가버리면 어떻게 잡아야 돼요? made가 지금 오형식으로 쓰였는데 이 뒤에 목적어가 이만큼 긴 거고 그거를 목적격 보어로 만든다는 겁니다. make 목적격 보어. 해석을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해석해 볼게요. 두 번째 세계적인 갈등의 가능성을 정부나 개개인들에게 있어서 예상 가능한 현실로 만들었을지 모른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거든. 세계 1차 대전이라는 이름은 2차 대전이라는 게 발생하고 나서야만 부여됐고 실제로도 우리의 사고의 한계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가정했듯이 말도 안 되는 가정법을 따라간다면 그런 이름표는 그것을 예측 가능한 것으로 보게 만들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지. 네, 그러니까 정답을 unpredictable을 뭐로 바꿔야 돼요? predictable로 바꿔요. 왜 그러냐면 잘 들어. 위에 모든 거에서 이 글쓴이가 하고 싶었던 얘기 뭐였어요? 컬러가 나오기 전에는 그걸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흑백이라는 형용사를 안 붙였고 세계 1차 대전이라는 이 형용사 1차라는 이 말은 2차 대전이 나오고 나서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건 왜? 2차 대전을 예측을 못했으니까. 근데 what if 하면서 가정법을 만들잖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 2차 대전을 경험하지 않고 1차 대전이라는 말을 했다면 그거를 예측 가능한 현실로 보게 만들었을 거라고 우리가 따라가 줘야 되는 거죠.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없어요. 없으면 네 좋습니다. 숙제하고 넘어가자. 숙제는 31번부터 31번부터 우리 다들 내신 기간이죠? 32, 33, 34까지만 합시다. 31부터 34까지 31부터 34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주 목요일로 합시다. 진도 테스트 봐야 되는 친구 손. 난 내신을 안 한다 손. 오케이. 그렇죠. 현체만 진도 테스트 있을 거고 진도 테스트 범위는 선생님이 문자로 보내줄게요. 알겠죠? 현체. 네. 그럼. 금요일날 진도 테스트. 고생했어요. 여러분.